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우리 눈썹화 거상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참 적죠. 눈썹화 거상술하고 실 뺀 날 사진을 이렇게 2장을, 이 정도 흉터면 나중에 거의 흉이 안 보이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화장도 하고 하니까 흉이 최소로 남는 수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눈썹 주변 근육의 역학. 눈썹 내리는 근육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근육들이 보시면 근육의 주행 방향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이 되면 바깥의 피부로는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되는 거죠. 눈 감고 있는 동그란 근육도 바깥쪽에 이 부분은 또 세로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런 근육들이 세로 방향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길이가 짧아지니까 바깥의 피부에서 보면 눈썹이 아래로. 반대로 전두근은 눈썹을 올리는 근육. 눈썹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의 역할을 알아야 우리가 보톡스로도 눈썹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마 눈썹 거상술 수술을 할 때 눈썹을 올리기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근육이 다 요 근육이 되니까 같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가 되면 우리 눈꺼풀이 처지는데, 눈꺼풀 처지는 것과 눈썹 처지는 거랑 다 서로 연관이 있잖아요. 눈썹이 이제 위치가 변하는 거죠. 눈썹의 위치가 변하면 첫 번째는 피부가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피부가 처지면 눈썹이 걸려있는 위치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쌍꺼풀 라인이 가려지겠죠. 쌍꺼풀 라인이 가려지고, 눈썹이 이렇게 보면 똑같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쪽은 뼈에 좀 단단하게 붙어 있고 바깥쪽은 굉장히 이제 잘 움직이는, 같이 피부가 늘어나게 돼도 눈썹의 바깥쪽 부분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울한 인상을 가지게 되고, 쌍꺼풀도 바깥쪽 라인이 더 낮아지고, 이렇게 피부가 처지다 이제 이걸 또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마주름도 더 깊어지시고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눈꺼풀이 처지고 눈썹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눈꺼풀을 올릴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눈꺼풀은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1번, 2번, 3번, 4번이 눈꺼풀을 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 눈썹과 속눈썹 사이, 여기에 이제 늘어난 피부를 제거를 해주는 게 수술적으로는 상안검 성형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눈썹 밑으로 하는 눈썹화 거상술이, 그게 이제 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늘어난 피부를 제거를 해서 눈꺼풀을 해결해주는 1번 방법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눈썹의 위쪽의 피부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올려주는 눈썹 상 거상술. 세 번째가 이 측두근 쪽에서 피부를 이렇게 당겨줘서 측두 거상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눈썹의 내측은 건드릴 수가 없고 바깥쪽을 올려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깥쪽이 더 많이 처지고 빨리 처지니까 그쪽을 해결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제일 강력한 이마 눈썹을 통으로 올려주는 이마 눈썹 거상술. 수술적 입장에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요 각 항목마다 비수술적인 테크닉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저희는 비수술부터 수술까지 풀 스펙트럼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적인 거 설명을 드리지만, 그 수술적인 거랑 비슷한 비수술적 치료는 항상 다 갖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눈꺼풀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렇게 있다. 처진 눈꺼풀을 올리는 것과 눈썹을 올리는 게 서로 연관이 많이 돼 있죠. 이쪽 우리가 수술로 피부를 절제를 할 수도 있지만, 쌍꺼풀 흉터 레이저 하면 피부가 수축이 되면서 쌍꺼풀 라인이 잘 보이는 거, 그런 것도 다 연관이 있고, 두 번째 절제 수술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눈썹 자체로 올려서 이 사이를 해결하는 눈썹 거상술이 있고, 실이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논문에 바깥쪽 눈썹 올리는 수술의 대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서는 측두, 템포럴 리프트를 해서 바깥쪽을 올릴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거는 아주 발상의 전환이 되게 참신한 것 같았어요. 일단 눈썹화 거상술이 많은 장점이 있어서 활용을 하는데, 상안검의 바깥쪽, 그러니까 윗 눈꺼풀이 바깥쪽이 처져서 아래로 꺾여 보이는 것을 교정하는데 아주 좋다. 바깥쪽 피부를 더 많이 절제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측보다는 이제 바깥쪽이 교정이 좋다. 그다음에 눈썹 화장이나 문신으로 흉터의 커버가 가능하다. 바짝 붙어 있으니까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처음 상처를 숨기기에도 쉽다. 그다음에 전통적인 상안검 성형술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흉터의 길이가 좀 짧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방도 빼줄 수 있고, 그다음 안쪽으로 해서 이제 눈썹을 또 올릴 수도 있고, 미간주름 절제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수술도 하기 좋은. 그리고 이제 전 원장님
좋아하시는 게 이제 눈썹화 거상술 하시면서 매몰법 해서 또 아주 눈 예쁘게 네. 만들어 주시죠. 어머님들 보면 젊으셨을 때는 쌍꺼풀이 좀 예뻤지만 네, 네. 나이가 드시면서 라인이 조금 망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처진 피부는 눈썹화 거상술로 해결하고 라인은 매몰법으로 하시면 눈 주위가 그냥 번해지셔가지고 오늘 좋아요. 오전에 팔로우 하신 분 중에 보니까 남자분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괜찮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눈썹 하 거상술과 눈썹 상 거상술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출처는 정일봉 원장님의 디지털 쌍꺼풀 술기라는 책에서 제가 네. 인용을 했다고 밝히고,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눈썹 아래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네. 여기가 너무 가까우신 분들은 위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피부가 좀 흉터가 덜 보일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 결과는 참 좋은데 흉터가 좀 제한 요인이라서 덜 생길 것 같은 피부 타입의 분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이 딱 요 그림이거든요. 네. 바깥쪽에 이 눈썹을 Z 성형술, 저희 흉터 성형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Z 성형 수술을 이용을 해서 눈썹의 위치를 올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측두 거상술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측두 거상술을 하지 않고도 눈썹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이 저자는 위에 눈꺼풀 처진 거를 상안검 성형 수술로 약간 피부를 절제를 하고 눈썹의 위치를 살짝 올려줘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네. 우리가 이 A 같은 환자가 왔다고 치면 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네. 이쪽으로 당겨주고 옆으로 좀 당겨주고 눈썹화 거상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안검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발상의 전환을 완전히 해서 상안검 성형 수술을 아주 보존적으로 살짝 하고 눈썹의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훨씬 괜찮은 그런 결과를 내서,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이제 서양인이잖아요. 동양인에게 무분별하게 이 방법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 쓰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썹 위에 절개선을 넣을 때는 흉터가 가장 큰 이제 장애 요소일 것 같습니다. 흉터가 좀 덜 생길 것 같은 그런 환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 요령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이제 얇고 피부가 좀 하얗고 그런 분들한테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마 거상술을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다 그냥 해결은 되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시술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발상의 전환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시도였던 네. 것 같고,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눈썹화 거상술 검색을 하시면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면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썹이 쭉 올라가 있던 분인데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고 눈썹이 이렇게 차분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눈꺼풀도 좀 해결이 네. 되셨고, 두 번째 분이 참 자연스럽게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본인의 쌍꺼풀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처진 게 해결이 돼서 훨씬 젊어 보이신 것 같고, 화장으로 다 흉터가 가려지고, 세 번째 분이 이제 제일 연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눈꺼풀 피부는 상안검 성형 수술을 하면 구겨지기도 쉽고 되게 힘들잖아요. 네. 눈썹 하 거상술로 피부만 위에서 이렇게 딱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눈썹이 차분하게 내려오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눈썹 하 거상술은 장점이 아주 많은 시술이고,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많이 하는 아주 장점이 많은 수술이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씩은 다 하실 수밖에 없는 네. 필수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 고객들한테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아유, 두 번 하실 때까지 오래 사셔야죠. 네. 오래 사실수록 또 할 수 있는 찬스가 더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런 아주 기본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는 눈썹화 거상술에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오늘 포스팅의 제일 주 요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오늘의 방법을 적용을 할 때는 서양인들 피부처럼 흉이 좀 덜 남을 것 네. 같은 분들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오늘 눈썹화 거상술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